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10월 6일 현재 시간은 4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신풍제약 코드번호 019170입니다. 신풍제약이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전일 그래도 13% 좀 올라갔다가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또 하필 시장이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근데 낙폭을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식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식 투자는 없으니까.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는 우리가 좀 각오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를 좀 방어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들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만족하자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 있잖아요. 오늘 주가가 전일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한 이후에 이 캔들, 이 영향권 안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도 큰 폭으로 조정을 5% 정도, 5% 정도면 큰 폭이긴 한데 뭐 영향폭 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우선 드리고, MSD 해가지고 지금 경경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삼상을 하고 있는 최선두 기업이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잖아요. 피라맥스. 자, 외국의 MSD가 삼상을 해가지고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대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FDA도 그랬어요. 최대한 빨리 승인을 해줄 수 있을지, 일단 승인 여부들을 떠나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피라맥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임상 기간이 1년 정도, 1년 정도, 삼상이 1년 정도 기간을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다. 근데 국내에는 피라맥스가 삼상을 통과한 유일한 약물이에요. 뭐 부강약품이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해가지고 임상이 종료가 됐다. 추가적으로 뭐 개발할 그런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들도 지금 뭐 진원생명과학 대표적으로 좀 있죠.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그리고 한국 BNC도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떨어졌다. 자, 신풍제약이 이전에는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지금은 버텨주고 있다는, 저렇게 움직임을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 일단은 만족하자라는 거죠. 일단 임상 3상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임상 3상 결과가 좀 나와줄 때 좀 기대감을 반영을 시키지 않겠나. 일단 주가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랑 좀 다르게 버텨주고 있는, 살 얼음판을 막 걷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래도 견고하게 버텨주더라. 여기까지만 만족을 하자고요, 일단은. 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쉽지 않네. 대웅, 신풍, 삼상 결과에 쏠리는 관심. 자, 부강약품이 치료제 개발을 중단을 했다. 여기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대웅제약과 신풍제약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데 대웅제약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들. 신풍제약은 왜 안 빠질까요? 신기하죠. 시장을 좀 이기고 있는 모습들. 자, 부강약품은 먹는 치료제의 유력 후보 물질이었던 레보비르 임상 1상 결과 위약 대비 치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증명하지 못하면서 개발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 신풍제약도 피레맥스가 임상 2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3상은 통과됐어요. 3상은 통과됐어요. 개발 중단을 하지 않고 3상을 일단 통과됐습니다. 3상 결과가 어떨지는 몰라요.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서.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치료제 후보 물질 가운데 임상 이상을 완료한 곳은 신풍제약과 대웅제약, 부강약품. 자, 부강약품도 떨어지고 있죠. 개발을 중단한 부강약품과 달리 부강약품은 이제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대웅제약도 근데 떨어지고 있고, 신풍제약은 좀 버텨주고 있고. 자, 피라맥스 임상 이상 결과 2차 평가 변수로 설정된 RT-PCR, 이게 말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 효과가 차이가 없었다. 이건 뭐 임상 실패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엄청 떨어졌으니까 하필 그때 또 자사주를 매각을 했네.
지금 3창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 뭐 3창 진행했으니까 자사주를 1년에 뭐 12개월 안에 2번이나 매각을 했는데 요걸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3상 하니까 이해는 하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 3상도 못했다 그러면 진짜 역적이었죠. 자, 죽은 바이러스도 검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음정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거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1420명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임상이 1년가량의 기간 동안 진행을 하는 거죠. 시간은 머크보다 조금은 낮습니다. 낮아요. 늦어요. 1차 평가 변수는 투약 후 29일까지 입원을 요하거나 또는 사망한 시험 대상자의 비율을 산소 포화도 감소로 인한 산소 치료나 뭐 이런 것들. 2차 평가 변수. 뭐 중간 결과가 이쯤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다라고 하죠. 자,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 백신이 어땠었죠? 백신 막 개발하고 막 있을 때 지금은 외국산 백신에 막 의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빨리 개발이 안 되면은 지금 백신주들처럼 똑같이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들은 이걸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기업들은 없는 상황들이니까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자, 치료제는 부디 신풍제약은 부디 뭐 백신처럼 되진 않고 백신 관련주들처럼 막 그렇게 되진 않고 머크가 아무리 개발이 됐다라고 해도 글로벌 수요는 감당을 하기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감당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피라맥스가 상용화가 좀 돼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이전 주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투자한 여러분들조차 아니면 신풍제약 이 회사조차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진 않아요. 회사한테 있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요인들입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에요. 바이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바이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바이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바이오는 왜 일반적인 종목이랑 다를까?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주가 평가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평가 가치잖아요. 주가라는 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사실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PER로 할 수 있는데 649배. 이게 실적에 동기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신풍제약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흑자는 나고 있다. 근데 그렇게 기업이 막 주가가 이렇게 PER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부각이 되려면은 이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는 이 약물에 대한 가치죠. 약물이 창출돼서 시장에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피라맥스라는 약물이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 그 약물을 먹어야 돼. 옛날에 이 약물이 뭐였었죠? 옛날에 타미플루였죠. 타미플루처럼 피라맥스를 복용을 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랑 함께 간다. 앞으로 같이 코로나랑 평생 우리 독감처럼 이렇게 산다라고 했을 때 뭐 백신처럼 일정 시즌이 돼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 독감 걸렸다, 약 먹듯이 감기 걸렸다, 약 먹듯이 코로나 걸렸다, 약 먹듯이 약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계속 수요가 꾸준할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이 기업의 가치, 실적에 대한 변화죠.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의 약물에 대한 가치 변화, 약물 가치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겠죠. 약물에 대한 가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되죠.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되고 이 약물에 대한 가치가 변화가 되는 거. 여기에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프리미엄. 기대감이 프리미엄, 마이너스는 실망감. 기대감, 실망감.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대감. 지금 이 약물로서 실적이 잘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창출이 될 것이다. 이 기업 가치가 변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약물이
승인을 못 받았다라는 실망감, 이 뭐랄까 시장성이 안 된다라는 실망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이 기업이 평가가 얼마냐, 이 주가가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신풍제약은 피라믹스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조급하지 않은 상황들이죠. 주가가 올라와 주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좀 우리 투자는 던질 투, 그리고 재물차, 돈을 던져 놓는 거다.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중립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세요, 파세요,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항상 당부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죠.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김효재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는 것들이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9월 28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 반드시 읽어보시고, 장전 같은 경우에서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요인들로 증시가 움직일 것인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시 SH에너지화학 현재가 1100원, 1차목표가 1135원, 손절가 104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이현제약 현재가 57,500원, 1차목표가 59,300원, 손절가 54,2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켄트로스 현재가 13,700원, 1.5표가 14,1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1.5표가 달성을 한 종목들은 차트와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 수익을 냈고 어떤 종목들이 보유 중인지 실시간으로 댓글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은 그날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종목들 추천을 드린 것들을 보면 내역들도 이렇게 언제 며칠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조건 전부 다 100% 수익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목표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되겠죠. 자, 수익이 상당히 잘 나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PC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놀러 오세요. VIP 회원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